자, 실무수행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평가 문제는 입력 자료 및 회계 정보를 조회하여 평가 문제의 답안을 입력하는 문제고요. 평가 문제 답안 입력 유의사항은 1번부터 4번까지에 대한 내용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읽어보시고 입력하실 때, 그러니까 여기 정답에 있는 부분이 입력하는 요 예랑 그 다음에 오답 예랑 두 개 다 꼭 같이 읽어서 꼭 보아주세요. 요거는 본인이 이거 안 보고 하는 거는 본인 그 기초 사유니까 꼭 올바르게 조회하고 금액도 올바르게 적어주시는 걸로 꼭 읽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무수행 평가. 자, 11번부터 20번까지에 해당하는 문제이고요. 자,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문제는 그냥 조회하는 문제고요. 관련된 문제는 없습니다. 자, 메인 매수천표 조회, 세금 계산서 합계표 조회, 그 다음에 세금계산 합계표 조회. 요 세 개. 요 세 개 같은 경우에는 문제 2-1번과 문제 2-2번에 대한 내용이 통합돼서 보시면 되고요. 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조회는 이렇게 문제 2-3번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련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두 문제는 문제 2-4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점이 총 22점짜리 문제고요. 4점, 그다음 8점, 6점이죠. 8점, 10점이네. 10점, 요거는 이제 6점, 이렇게 이제 2점, 총 22점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1번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자, 회사 등록 클릭합니다. 자, 문제에서는 이제 회사 등록 조회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회사 등록에 보면 되고요. 자, 하나하나씩 한번 봅시다. 자, 태평산업의 회사 등록 정보이다.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태평산업은 내국 법인이며 사업장 종류별 구분은 비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 아닐걸요. 자, 추가사항 클릭합니다. FAT 1급 하신 분들은 보기 좀 수월할 거예요. 추가사항에 보시면은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입니다. 비중소기업은 안 나오거든요, 문제에서. 애초 당시 비중소기업 대한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1번이 올바르지 않은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한번 봅시다. 태평산업의 업종 코드는 293001 제조업에 해당한다. 기본사항에 클릭하시면은요, 어디에 적혀 있냐면은 여기 10번에 업종 코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93001 자, 적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태평산업의 국세 환급 사유 발생 시 하나은행으로 입금된대요. 자, 하나은행 맞나 한번 봅시다. 18번에 국세 환급 계좌 하나은행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전자세무계산서 관리하기 위한 담당자 이메일은 sort b36524.com이래요. 추가사항에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sort b36524.com이 맞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답이 틀린 거는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회를 올바르게 하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자, 메인 매수천표 입력 조회입니다. 자, 6월 10일자 수정 세금계산서에 수정 입력 사유 코드를 입력하세요 입니다. 6월 10일 메인 매수천표 클릭하고 자, 조회해줍니다. 자, 문제 관련은 2-2번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수정 입력 사유는 수정 세금계산서에 자, 클릭을 해주면은 자,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6월 10일에 여기 클릭이 돼 있어야 돼요.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정 세금계산서 클릭하면은 이렇게 사유가 뜹니다. 매차 나왔던 문제라 사유는 여기에 숫자 2만 넣어줍니다. 코드는 몇 번? 2 이렇게. 자, 그 다음 자, 문제 13번, 14번은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조회합니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클릭합니다. 부가치세 1에 있습니다. 자, 1기 확정 신고 기간의 거래처 중앙물산의 전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얼마냐? 자, 4에서 6월이고요.
자, 중앙전물산. 자, 한번 봅시다. 중앙물산은 두 건이 발행되어져 있고요. 2,200만원이 정답이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더블 클릭을 하자면은 요렇게 볼 수 있어요. 4월 10일 거 하고 4월 18일 건데 4월 18일 거는 저희가 직접 발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 문제 포함해서 총 두 건에 2,200만원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 문제는 2-1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세용에서 사개표 조회입니다. 자,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매출 전자 세용계산서의 발급 매수는 총 몇 매냐? 매출 세용계산서는 상단에 있습니다. 총 매수는 얼마냐면은 32매가 됩니다. 이 문제는 2-1, 2-2번에 대한 문제이고요. 2-2번에 해당하는 문제에 보시면은 기남전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기남전자에서 문제 2-2번을 우리가 입력을 할 때 매출 할인에 대한 문제, 그 세용계산서까지 발행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포함하고 2-1번까지 포함해서 총 2장을 더해가 총 32장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3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5번은 건물 등 감가, 상가, 자산, 취득 명세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회를 하는 거고요. 자, 부가가치세 1, 제일 끝에 있습니다. 자,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건물 등 감가, 상가, 취득 명세서에서 조회되는 차량 운반구의 공급가액은 얼마냐? 자, 7에서 9월. 우리 화물차 구입한 거 있죠? 드림 모터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문제는 2-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드림 모터스 차량 운반구의 자산 구분의 공급가액은 얼마냐 했을 때 1,600만원입니다. 2-3번으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16번부터 18번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조회합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합니다. 자,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세금 계산서 수치 부분 고정자산 매입입니다. 금액은 얼마냐입니다. 자, 7에서 9월이고요. 자, 문제 2-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11번 란에 해당하는 금액 얼마냐면은 3,600만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3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카드가 2-3번에 보시면은 자료 3번 있죠. 자료 3번은 불공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반 전표에다가 들어가셔야지 금액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3,600이 정답이 돼요. 자, 그 다음 자, 계속해서 17번 문제입니다. 자,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작성되는 첨부 서류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7번 문제이고요. 17번 문제는 첨부 서류를 요 4개를 자, 해당하는 칸에 금액이 있으면은 있는 거고 금액이 없으면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조회해 봅시다. 자, 세용계산서 합계표 클릭합니다. 요거는 뭐 당연히 있죠. 자, 이렇게 조회되죠.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수출 실적 명세서 클릭합니다. 자, 7에서 9월달에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없죠. 요게 이제 답이 되겠네요.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클릭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아까 입력해 놓은 거니까 있죠. 우리가 입력해 놓은 거고 직접. 그 다음에 4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자, 7에서 9월입니다. 요거는 뭐 있다 해야 되나 없다 해야 되나 이것도 뭐 또 애매한데요. 해보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부가세 신고서는 다시 7월달부터 9월달까지를 봐서 네, 문제에서는 지금 영세 기타가 5천만원이 돼 있어서
부가세 신고서에서 확인 가능하니까 정답은 4번이고요. 문제에 이상한 점은 없어요. 근데 선생님 수출시점 명세서에는 안 뜨는데 왜 부가세 신고서는 왜 떠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수출시점 명세서에 이제 안 뜨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요거는 조회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조회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지금 영세 기타로 해가지고 9월 25일자 craft.co.kr에 해당하는 메인 미션표가 있어요. 근데 수출시점 명세서는 요거를 내가 직접 손으로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변수가 없지 않아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없는 거는 4번이 맞아요. 그래서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러한 변수를 좀 맞이하는 경우가 몇 번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부가세 신고서랑 같이 보는 게 역시나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부가세 신고서 조회입니다. 자,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과세 표준은 3억 원이다. 과세 표준은 9번 란 해당하는 금액 과세 표준이 되고요. 1번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과표 명세의 수익 금액 제외는 300만 원이다. F7번에 과표에 좌클릭합니다. 수익 금액 제외 300만 원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맞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예정 신고이므로 조기환급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61회차도 똑같은 문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국세환급금 계좌는 하나은행 맞아요. 이건 아까 그 11번 문제에서 아까 환급 계좌가 하나은행으로 입금된다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국세환급금은 여기 이제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맞고 1번도 맞아요. 그래서 3번이고요. 조기환급 왜 적용 안 해요? 조기환급 적용하잖아요. 요거랑 조기환급 적용되는 거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출을 했다든지 수출을 해서 영세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조기환급이 적용이 돼요. 두 번째는 유형자산에 대한 설비 구입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조기환급 사유가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거는 조기환급이 가능한 셈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제2기 확정 신고 기간에 공통 매입세액 정산 내역에 반영되는 면세 비율은 몇 프로인가? 면세 비율은 제가 봤는데 33.3% 돼 있었거든요. 분명히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클릭합니다. 자, 10에서 12월인데 면세 비율이 적혀 있어요. 내가 친 거잖아요. 2-4번 내가 친 거고 면세 비율을 보아하니까 몇 프로예요? 33% 돼 있죠. 그래서 면세 비율은 33이라고 치면 돼요. 그러니까 33으로 쳐야 맞지 33% 치면 이거 틀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숫자만 넣으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틀리고 왼쪽 걸 넣어야지 맞아요. 소수점 빼라니까 소수점 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조회입니다. 20번 문제. 자,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의 차가감 납부할세액은 얼마냐? 2-4번에 이제 둘 다 적용을 했는 문제 있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4만원, 그 밖에 공제세액 만원, 그 다음에 얼마냐면은 32373-2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 32373-200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확인이 다 끝나면은 여러분들 그 다음 문제 3번 결산 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